이제 어린이 전도의 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전도 중심 부서 목회입니다. 주중 주일 교육과 전도 신방 양육을 위해서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부서를 전담하면 좋겠지요. 네, 첫 번째 소제목을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의 슬로건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내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일 반별 활동 시간에 전도 대상자 친구에게 전달할 그 초대장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갖고요. 어린이가 직접 만든 초대장을 학교, 학원, 동네 친구에게 전해주면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전도한 어린이에게는 적절한 보상, 시상을 해주어야겠죠. 그리고 모든 친구들 앞에서 격려해줍니다. 두 번째는 식탁 공동체, 놀이 공동체, 친구와 함께하는 데이트입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우리 기존 부서 어린이와 전도 대상자 어린이랑 함께 주중에 시간을 보냅니다. 이 막연한 복음 제시보다는 기존 우리 부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친구들을 가까운 놀이터나 공원, 교회로 초대해서 간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전도를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부서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나 새로운 아이들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수월하게 전도할 수 있고 주일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학교 앞 전도입니다. 교회 근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는 무조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학교 앞 전도에 임했는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몇 개인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작년에 사역했던 교회 유년부 1, 2학년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는 46개나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영혼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별 어린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각 학교별로 전교생은 몇 명인지, 1학년은 몇 반인지, 2학년은 몇 반인지, 그리고 각 반 어린이가 몇 명인지,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할 건지, 남녀 비율 등등 이렇게 파악하려면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각 초등학교별 주소, 또 학사 일정, 아이들 반 편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4개 초등학교 어린이 전도 목표, 우리 인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표를 설정하겠죠. 또 세 번째로는 전도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학교마다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고 아이들이 뭐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다니는 쪽문도 있고요. 사이길도 있고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장소를 우리는 어디서 전도할 것인지 잘 파악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교사 전도 특공대, 바로 교사 전도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요팀과 금요팀으로 나뉘었어요. 수요일에는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전도하러 출발할 수 있어서 교사들이 수요 모임을 선호했어요. 또 수요일은 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전교생이 4교시를 하는 날이라서 아이들이 점심만 먹고 귀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전교생을 4교시 후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이렇게 4교시 후에 아이들을 만난 다음에 다른 학교 5교시 하는 학교로 또 넘어가서 또 두 군데 이렇게 이상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었습니다.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전도하면 주말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고 또 한 번 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또 일찍 끝나는 학교가 있겠죠. 그렇게 또 그 아이들을 만나고 빠르게 이동하면 또 다른 학교를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전도 방법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임했어요. 그 장소, 그 자리에 변함없이 나가서 전도하자. 전도 명함, 초대장, 영화 티켓, 간식 교환권, 쿠폰, 교회 연락처 등을 이 간식, 아이들이 잘 먹는 비타민, 캔디, 과자 등, 그리고 물티슈, 학용품, 계절용품 등과 함께 어린이랑 학부모에게 나눠줍니다. 또 학교 앞 전도 현장에 팁이 있는데요. 꿀팁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기 초에 1학년 아이들은 교문 앞까지 담임 선생님이 귀가를 좀 도와주시는데 학부모들은 담임 선생님이 데려다 주시는 곳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교문 근처에서 학부모들은 3, 3, 5 모여서 교육 정보 등을 나누는데 전도팀도 어린이 귀가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학부모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전도하면 좋겠지요. 또 두 번째, 학교 보안관, 또 교사,
학부모에게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들이 버리고 가는 전도지 쓰레기는 수거해서 교회로 갖고 돌아옵니다. 네 번째, 학교별 학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학교 앞 전도를 나가다 보면 장기 결석자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린이와 친해질 수도 있고요. 성실하게 실천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도지와 선물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할 수 있는 놀이, 대화를 통해서 어린이와 친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한 대면을 통해서 얼굴을 익히게 되면 아이들의 신상과 정보를 알 수 있고 관계 전도 및 복음 제시 또는 초청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교회와는 차별적인 전도지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앞 전도에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또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귀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교생이 4교시 수업을 한다고 해도 교문 앞에서 전교생 모두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후에 학교 앞에 정차 있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적은 어린이라도 집중해서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학교 앞 전도의 방법이 학교 후에만 진행해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겠죠. 등교 전에 어린이를 만나서 전도하는 방법, 또 등교할 때 교문 앞에서 어린이를 만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 등교 시간은 9시입니다. 그래서 등교 전에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홍보를 통한 전도입니다. 좋은 이웃, 우리 교회. 첫 번째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SNS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아이들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글을 올리고 주차별 사진을 업로드해서 또 부모님, 아이들 소통을 하는데요. 멤버가 아니어도 밴드를 찾을 수 있도록 전체 공개를 하고 글과 사진은 가입해야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둡니다. 기존 부서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렇게 가입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의 초상권과 또 교육자료 저작권 문제로 우리 부서 가족이 아니면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카페를 보시면 요즘에 맘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요즘 엄마들은 맘카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육아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카페 활동을 통해 얻는 육아 지식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역 내에 10,000명이 넘는 엄마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카페에서 교회, 신앙생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화, 문자, 카톡, 엽서 신방, 또 직접 찾아가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연락처를 알게 된 어린이와 학부모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신방합니다. 교회와 또 부서 행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종종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물으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통화, 문자 보내기, 카톡 보내기, 엽서 보내기, 선물 전송 등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이가 입원해 있다면 병원으로 가고 또 집으로 찾아가서 어린이와 가족을 만나고 오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교회 전도대와 연합해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교회 전도대와 동역해서 전도 대상자 어린이와 그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어린이가 먼저 부서에 등록하면 그 부모도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교회 전도대에서 어린이를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전도 명함, 전도지, 초대자 등을 이렇게 부서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간단한 캔디류를 찬조합니다. 작년에 잠실교회 전도대의 경우에는 송파중학교 앞 전도 부스에는 가동초, 가주초, 송파중 어린이들이 코코아나 매실차, 음료수 등 이런 간식을 먹고 싶어서 기웃거리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 간단한 먹을거리들을 부서에서 더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하면은 서로 동역하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 교육, 사역을 통한 전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토요 문화 체험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방법이었는데요. 2016년 봄학기부터 시작된 이 드림스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말씀 따라 꿈을 발견하고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그에 대해 알고 배우고 느끼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어린이 개개인이나 가정이 탐방할 수 없는 곳을 그룹 단위로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 어린이들과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시중에 진행하고 있는 체험학습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 저렴한 비용, 또 교육과정의 차별화, 기독교 세계관 교육 등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2019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시에는 모집 정원을 이미 초과해서 공개 추첨을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1학년, 2학년 어린이 25명에서 추첨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와 가정, 또 천주교, 불교 신자 가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입소문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역사회 아이들이 쉽게 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잠실 어린이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진행했어요.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축제에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가 가정을 축복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어린이와 가정이 함께 즐김으로 주 안에서 한가족됨을 누리게 하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 주민 어린이들을 초대합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세 친구만 79명이 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시친구 28명, 1, 2학년만이고요. 5월 6일에는 어린이날 다른 날이었지만 그래도 16명, 20명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1학년, 2학년만 그 당일에 79명이 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네,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특별 예배를 드렸고요. 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운 행사들, 이런 축제들을 마련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구청, 시청과 연계 사업을 실시해서 한창 배워야 할 시기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학교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음악회와 장학금 수여식, 또 장학금 수여자와 그 가정을 위한 만찬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문화와 교육 사역을 통한 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단법인 사역인데요. 이 러브트리 사역은 매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 문화를 회복하고 또 우리 교회와 가까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기쁜 소식을 나누는 후원 프로젝트입니다. 구 그리고 시 내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100명에게 선물 상자와 엽서를 전달합니다. 또 그 외에 진행되는 사역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어린이집, 또 문화센터 배움터, 글로벌 학교 사역 등이 있는데요. 3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101명이 재원하고 있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특별 예배와 행사가 있어요. 어린이들 설교자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현재 7살 어린이들은 몇 달 후면은 초등학생이 되어서 유년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예비 유년부 아이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 문화센터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실력 있는 강사진, 저렴한 강의료,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기관에서 진행하는 이 주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되어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통해서 교회의 담을 낮춘 서원, 또 수익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네 커피숍인 교회 카페, 이렇게 이런 사역 또한 교회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